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쪽 작은 마을에 사는 이정희입니다. 은퇴라는 말은 저에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자유 같기도 했고, 한편으론 깊은 허전함을 품은 낯선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울려대던 알람 소리도, 출근길에 허둥대던 발걸음도, 끝없이 쌓이던 업무도 어느 순간 제 삶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고, 자식들도 각자 살림을 꾸리고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였던 때에는 그래도 주방에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소소한 일상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고마워서 한동안은 늦잠도 자보고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가슴 한켠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본다고 바쁘고, 가족들은 각자 삶에 쫓겨 따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자꾸만 어디론가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주말 농장 분양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평 남짓 작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다시 무언가를 키워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동해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만난 것처럼 가슴이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작은 땅 위에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채 계약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작은 주말 농장 구획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쓸쓸했던 은퇴 후의 하루하루가 이제 조금은 다르게 흐를 것 같은 예감에 저는 모처럼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 주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농장으로 향한 저는 작은 구획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심기지 않은 갈색 땅이 햇살을 머금고 조용히 숨쉬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어 그 흙을 두 손으로 가만히 떠보았습니다. 손바닥 가득 번지는 흙냄새는 오래전 어릴 적 시골 외갓집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고구마 줄기 다발을 꺼내 조심조심 하나하나 심으면서 또 작은 상추 모종을 땅에 얹고 손바닥으로 살짝살짝 눌러주면서 저는 세상이 갑자기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굳었던 손가락이 흙을 만질 때마다 굳게 잠가두었던 마음속 문도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쓸쓸함, 가끔 불쑥 올라오는 서운함, 지나간 시간을 향한 아쉬움 같은 것들이 흙 속으로 스며들며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끼고 손톱 밑까지 시커멓게 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밭 한 귀퉁이에 나를 심고 나를 가꿔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흘리는 땀방울이 억울함도 미련도 답답함도 함께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아침, 낡은 모자 하나 눌러쓰고 다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작게 움트기 시작했을 고구마 줄기와 상추가 궁금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걸 느끼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제 구획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줄을 맞춰 곱게 심어두었던 상추 모종들 중 몇 개가 흔적도 없이 뽑혀나가 땅이 텅 빈 자국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헤쳐진 흙더미 위로 마른 이파리 하나가 나풀거리며 굴러다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들짐승 짓이겠지. 산토끼나 고라니가 내려온 거겠지.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석연찮은 느낌을 애써 눌러가며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차피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이니 이 정도쯤은 농사 짓는 재미 안에 들어있는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짐승 하나 다녀간 것조차 이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쓸쓸하기만 하던 마음 한 귀퉁이가 희미하게나마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비어버린 땅 위에 다시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작은 구멍을 파고 남아있는 상추 모종들을 살짝 옮겨 심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다독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심으면 돼. 다시 키우면 돼. 다시 흙을 고르고 모종을 심어놓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온 것은 부드러운 흙바닥 위에 어설프게 찍힌 작은 발자국 몇 개, 그리고 귀퉁이가 뜯기듯 찢겨나간 비닐 울타리였습니다. 한참을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들짐승이라기엔 어쩐지 모양이 이상하게 뚜렷했고 울타리 역시 날카로운 이빨 자국처럼 보이기보다는 누군가 손으로 잡아당긴 듯 비틀려 있었습니다. 설마 사람이? 머릿속에 그런 의심이 스치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 작은 농장에서 설마 고작 상추 몇 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사람은 그럴 리 없다고 일부러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 넘기려 해도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불편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흙에 남은 발자국을 보는 순간부터, 찢겨진 울타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흔들리는 바람에도 예민해진 눈길을 주며 저는 서둘러 물뿌리개를 챙겨 밭을 한 바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흙냄새조차 달리 느껴지는 듯한 묘한 기운 속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제 마음을 잠식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주말 농장을 찾은 저는 다시 한번 낯선 광경 앞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상추 몇 장이 사라졌던 그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구마 줄기에서도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올라오던 싹이 누군가 발로 밟은 듯 꺾여 있었고 몇몇은 아예 뽑혀 땅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망가진 고구마 싹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싹이라 줄기 끝이 쉽게 꺾였는지 손에 잡히는 감촉이 한없이 연약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연약함을 손끝으로 느끼며 제 마음도 덩달아 툭 꺾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던 의심이 점점 더 뚜렷한 형체를 갖추어 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옆 구획, 맞은편 구획에도 뭔가 달라진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쟁기 하나, 호미 하나, 고랑을 고를 때 쓰는 작은 삽 같은 것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흙 묻은 장갑 한 짝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이웃 농장 이용자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애써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곳저곳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농장 입구에 세워진 물탱크 옆 바람이 잦아드는 오후 무렵이면 삼삼오오 모여든 이웃들의 입에서 요즘 농장이 이상해졌대. 밤중에 누가 몰래 다녀간대. 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저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도 일부러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농사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괜히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괜한 오해를 사기도 싫었고 혹여내심 누군가를 의심하는 제 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는 조용히 흙을 만지고 조용히 씨를 뿌리며 이 작은 농장 속 제 하루를 다스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농장 안에 퍼진 공기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침이면 인사하던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멀찍이 비켜서기 시작했고 농기구를 챙기는 손길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35 구획마다 작은 잠을 쐬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울타리가 삐걱거리는 소리마저도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처럼 느껴졌고 사소한 부스럭거림에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날카로움이 뾰족한 바늘처럼 제 피부를 찔렀습니다. 일부러 무심한 척,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구마 싹을 손질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불신이 서서히 번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조이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흙을 만지는 손끝마저 편하지 않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 조용했던 주말 농장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긴장으로 뒤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농장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괜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농장 한쪽 오래된 감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평소 같으면 금세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어쩐지 그냥 발걸음을 돌리기가 싫었습니다. 감나무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인 채 땅거미가 내려앉는 농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 풀잎이 사각거리는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새소리가 농장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나? 조금씩 긴장이 풀리려는 순간 농장 한쪽 제 밭을 향해 조심조심 다가오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가늘고 재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는 허리를 낮게 숙인 채 경계하듯 주위를 살피며 제 밭으로 스며들더니 망설임도 없이 상추 모종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눈앞에서 상추 몇 포기가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뽑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켜야 겨우 심장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 순간조차 함부로 숨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작은 그림자는 무언가를 품에 가득 안고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남겨진 텅 빈 밭을 바라보며 손발 끝까지 차가운 한기가 퍼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작은 그림자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히 소리 없이 아이가 달아난 방향을 따라 발을 옮겼습니다. 구불구불한 농장 오솔길을 따라 풀숲을 헤치고 나가자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해진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흙을 디디며 터벅터벅 걷는 모습은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한 팔로 뽑아온 상추 몇 포기를 껴안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조그마한 흙덩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서 그제야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깡마르고 까맣게 그을린 볼,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 아무리 보아도 저 작은 아이가 아기를 품고 농장을 헤집고 다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아이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어디 사는 아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붙잡을 힘도 용기도 심지어 이유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무너질 듯 위태롭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맨발이 차가운 흙 위를 조심스레 디디며 멀어져 갈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안타까움도 아니고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하고 아린 감정이었습니다. 손끝에 흙이 닿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뿌리 뽑힌 모종처럼 텅 빈 허전함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작은 농장이 이제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몇 번 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달이 흐릿하게 걸린 밤이면 감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숨죽이며 농장을 지켜보았고 그때마다 아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 조심스럽게 상추를 뜯어갔습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칠 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끝내 나서지 않았습니다. 줄인 손으로 상추를 끌어안고 맨발로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보면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묻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밤이 2번, 3번 이어지고 아이의 손길이 점점 농장 구석구석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농장 입구 쪽에서 수상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삽이며 괭이, 작은 농기구들이 사라졌고 심지어 일부 구획에서는 갓 올라온 오이 싹마저 몽땅 뽑혀버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하나같이 제가 일구던 작은 밭 주변을 스치듯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봤다더라. 저기 밭 근처에서 이상한 애가 기어다녔다고. 흙자국이 이정의 씨밭 옆에서 시작됐대. 점점 거칠어지는 수군거림 속에서 결국 몇몇 이웃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쏘아보며 말을 뱉었습니다. 이정혜 씨, 솔직히 말합시다.
내 밭에 드나드는 애 때문에 우리 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모를 일이 아니잖아요. 화가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른 듯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축 처진 고구마 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외면하지 못한 저의 연민이 이렇게 커다란 불씨가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던 그때 한 사람이 나지막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쪽 밭은 맨날 털리는데도 왜 한 번도 관리실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수군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고 누군가는 눈썹을 찡그리며 기다렸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처음 상추가 사라졌을 때도 고구마 싹이 꺾였을 때도 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울타리를 다시 세우거나 관리자에게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지만 저는 그저 손으로 흙을 덮고 다시 모종을 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가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마음 한켠으로 아이를 떠올리며 스스로 조용히 묻어두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결국 사람들에게 더 큰 불신을 안겨주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예 농장에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 말했을 때 그건 단순히 밭을 지키자는 분노가 아니라 저의 침묵에 대한 분노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깊고 어두운 갈등이 끝도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아이를 봤을 때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나의 평온을? 아니면 그 조그마한 존재 하나라도 품어주려던 나름의 작은 연민을? 그 답을 찾을 수 없으면서도 그저 모두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농장 구석구석을 차갑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농장에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 그리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죄책감과 후회가 뒤엉켜 밭에 가는 길목마다 발이 천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외면한 채 멀어질 수는 없다고, 그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나는 분명 처음부터 이 땅 위에서 무언가를 다시 키우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쩌다 스스로 자라던 마음까지 짓밟아버리게 되었는지 더 늦기 전에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된 운동화를 깨어 신고 조심스레 아이가 사라졌던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내내 손끝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허름한 컨테이너를 개조한 듯한 작은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철문, 바람에 반쯤 떨어진 커튼, 축 늘어진 전깃줄.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제 그림자를 보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얼굴에 겁먹은 빛이 스쳤습니다. 바짝 마른 볼, 눈 밑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
떨리는 어깨. 괜찮아. 그냥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작았습니다. 아이를 다그치지도 다가서지도 않고 그저 숨 쉬듯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참을 주저하던 아이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작은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둘이 남았는데 할아버지는 병원에도 못 가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아이의 손등을 덮은 흙먼지 위로 또 한 줄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작고 앙상한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부서질까봐 다가서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가녀린 손이었습니다. 집엔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추라도 그냥 상추라도 먹고 싶었어요. 아이의 고백은 거칠고도 순진했습니다. 처음에 농장에 발을 들였을 때는 그저 배고픔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포기 정말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살짝 꺾어갔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들키지 않은 안도감,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겹쳐지면서 아이는 점점 더 손을 뻗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요. 나쁜 짓인 거 알아요. 그런데 말끝을 흐리며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를 지은 걸 알면서도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 자신을 멈추지 못했던 것. 그 무게를 10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아이는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이 아이를 꾸짖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키운 죄책감, 두려움이 키운 잘못,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인 작은 생명의 절망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힘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농장 너머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꺼질 듯 타들어가는 아픔만이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무관심과 추위 속에 홀로 버텨왔는지를 생각하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식지 않는 뜨거운 무엇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 아무리 주변이 차가워지고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적어도 나는 이 작은 생명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농장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숨기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게. 비록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내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며칠 뒤 농장의 공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삽과 괭이를 든 손, 긴장한 얼굴들, 차가운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으로 받아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에 수수잎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
모든 이목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담담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 밭에 드나들던 아이를 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상추 몇 포기를 훔쳐갔던 겁니다. 엄마를 잃고 아픈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쌓였던 침묵을 뚫고 제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다시 심으면 됩니다.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다시 심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살짝 일었고 누군가는 긴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농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분명 초라했지만 그 초라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젓거나 조용히 자리를 뜨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싸늘한 눈길은 아팠지만 저는 이제 그조차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망설이던 중년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고 맞은편 구획을 돌보던 노인도 모자를 벗어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아주 분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들이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모두를 설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작은 진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농장을 비추던 부드러운 햇살 아래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같이 해보자. 천천히 다시. 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모종 몇 개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젠 이 밭을 너에게 잠시 빌려줄게. 내가 직접 심고 물도 주고 정성껏 키워서 꼭 내 손으로 걷어 먹어야 해. 아무도 몰래 가져가지 않아도 돼. 내가 땀 흘려 키운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란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마르고 앙상했지만 그 손 안에는 이제 상추 몇 포기를 훔치던 절박함이 아닌 조심스러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모종을 심고 땅을 고르고 흙을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엉성했지만 아이는 묵묵히 삽을 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밭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흙으로 땀으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 키워나가는 두 생명의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농장에는 서늘하고도 달콤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고랑 사이를 스치고 땅속 어딘가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명이 조심스럽게 몸을 뒤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고구마를 캐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끝에 닿는 공기가 달라졌고 흙냄새가 한층 더 짙어졌을 때 저는 작은 삽과 바구니를 챙겨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묵묵히 제 곁을 따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 고랑씩 조심조심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숨어있던 고구마들이 둥글고 통통한 몸을 드러낼 때마다 아이는 놀란 듯 눈을 반짝였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한 뿌리의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작고 여린 손바닥에 올려진 고구마는 아직 흙이 가득 묻어 있었고 모양도 들쭉날쭉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고구마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차마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흙의 온기, 그리고 아이의 작은 용기가 어느 오래된 상처보다도 깊고 진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봄날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조심스레 뿌린 씨앗이 여름의 태양을 견디고 가을의 바람을 지나 마침내 이렇게 열매를 맺었듯이 이 조그만 손 하나도 그 긴 시간을 지나 자신만의 결실을 품고 제 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내민 고구마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와 함께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동안 우리 둘의 손바닥에는 같은 흙내가 배어들었고 작은 웃음과 조용한 대화들이 밭고랑을 따라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를 보는 저의 눈빛이 변했듯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지켜보던 이웃들도 어느새 집에서 안 쓰던 옷가지를 챙겨다 주거나 따끈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새 신발 한 켤레를 슬쩍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복지센터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은 사회복지사분이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정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앞으로는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계절은 몇 번이고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볼에는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작은 어깨에도 다시 살아 숨쉬는 꿈들이 하나둘 올라앉았습니다. 가끔씩 바람이 좋은 날이면 우리는 밭 끝자락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돈도 재산도 아니라고.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작은 손 하나라도 놓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살아온 세월의 진짜 열매라는 것을